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10분 찬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취득세 들어갑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셨던 이걸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료는 네이버 밴드 김성래세법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애정 표시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까요? 예.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취득세 취득 시기 중요합니다. 왜?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취득한 날로부터 기본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는데, 이때 취득세 취득 시기는 원칙이 유상승계 취득하면 뭘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고요. 다음, 만약에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갑니다. 그리고 연부취득은 한꺼번에 취득이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잔금 주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보는데, 여기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또 하나, 요 취득한 날 전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무상 그랬죠. 항상 무상은 상속이란 단서가 없으면 증여예요. 그럼 증여는 뭘로 간다? 계약일. 그런데 계약만 하고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취득일에 속하는 달, 그러면 계약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계약을 해지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또 건물을 자가건축, 내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무한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또 간주취득 있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를 했으면 취득으로 보는데, 그것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또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이나 점유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죠?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 시기가 있고요. 이번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부과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일반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죠. 매매는 실제로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주고받은 가격.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연부로 취득했다면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계약금 준 거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행위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이때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거래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얘기는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시가 인정액이 있거든요.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난다.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한 거래로 보고 그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그러면 무상승계 취득하면 증여란 말이 없어도 증여로 보는 거죠. 증여는 시가 인정액, 시중 가격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다만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누가 납세자가 뭐하라 선택을 하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럼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으니까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가지고 취득세 계산하고, 원시 취득 있죠. 건물을 새로 지었다, 바다나 전을 매립했다. 원시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누구죠? 개인. 개인의 경우는 취득 가격을 증빙자료 있어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단서가 있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원래는 건물 지을 거나 또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할 때 실제로 들어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경우는 증빙자료 있어도 허위로 기재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간주 취득도요,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도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이런 행위를 법인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개인이 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시가 표준액. 그런데 수험생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틀릴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실래요? 이런 경우 지목 변경을 누가 했다? 개인이 하는 경우는 뭐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예? 개인이 했다고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원시 취득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랬을 때만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특수한 거래죠. 대물 변제가 뭐죠?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다, 이거죠. 그래서 대물 변제는 원칙이 대물 변제 금액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그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자, 여기 보세요. 대물 변제가 10억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이 11억이야. 그럼 보세요. 대물 변제 금액으로 가는데 이 금액이 뭐보다? 시가 인정액보다 적죠? 그럼 뭘로 간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그 얘기는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또 여기 부당행위를 했으면 그건 시가 인정액이에요. 또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뭐한다? 교환. 여러분 상가 부동산과 내 아파트를 교환해요. 그럴 때는 넘겨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하고 넘겨주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높은 거, 큰 금액으로 하라, 이겁니다. 또 양도담보가 뭐죠? 채무를 무할 때, 변제 갚을 때까지만 담보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건 매매가 아니에요. 근데 만기에 가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제에 충당하죠. 그때는 매매 거래인데, 이때는 채무 금액이죠. 채무 금액이 과세표준의 원칙이. 그런데 그 채무액이 무엇보다?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보다 적다. 자, 채무액이 10억이고요. 부동산 시가 인정액이 11억이야. 그럼 채무액으로 해야 되는데 시가 인정액보다 뭐하니까? 적으니까. 그때는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 결론은 뭐다? 큰 금액, 높은 금액으로 하라, 이 얘기예요. 전부 다. 예.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뭐죠? 채무 부분은 뭐죠? 채무 부분은 갚을 거니까 매매잖아. 채무 부분은 매매죠. 매매니까 뭘로 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거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잖아요. 증여니까 아까 여기 뭘로 가죠? 증여는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를 두 가지로. 예. 그래서 채무 부분은 매매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 채무 이외 부분은 증여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부담부 증여 채무 부분 시가 인정액 또는 시가 표준액인데, 어떨 때 시가 표준액이냐? 요거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시가 표준액이 얼마? 1억 이하 부동산이라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도 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 자, 사실상 취득가격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이라 이런 비용을 보아라, 더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세 가지. 1번하고요, 2번하고 그리고 7번은 알아야 돼요. 여기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융 차입금이자 건물 짓는데 공사기간에 발생한 비용 있죠? 공사기간에 발생한 그 비용은 누구? 개인은 안 돼. 법인만 인정해요. 개인은 뭐한다? 제외. 요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할부 연부 조건으로 취득할 때도 법인은 인정하지만 개인은 뭐한다? 제외. 개인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또 7번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있죠? 중개보수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누구는 안 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개인 1번, 2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1번하고 2번하고 7번 요 세 가지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고로 광고비 같은 거 준 거 있죠? 이거는 취득하고 관련 없잖아요. 나중에 팔 때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거 부담한 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사실상 취득가격에다가 가격에서 공부할 때 1번, 2번, 7번은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까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쭉 정리하시고 쭉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밴드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